키워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핫픽스, 핫텍도 이슈들 중에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을 전문가분들이 뽑아주실 건데, 오늘 좀 핫 이슈가 될 법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좀 읽어드리면, LG화학이 새만금 1.2조 투자한다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2차전지 도전의 선바이오 연일 상한가. 글쎄요, 뭐 갖다 붙이기 나름이지만 2차전지 한다는 말만 붙여도 움직이는 시장의 흐름입니다. 자, K-팝 흥행에 외국인들이 엔터주를 담고 있습니다. 쓸어 담고 있는데 이 이슈도 점검해 보겠고요. 현대차, 기아, 미 전기차 보조금을 못 받는다라고 합니다. 뭐 예상됐던 상황인데 주가는 그렇게 크게 밀리는 것 같지는 않네요. 자, 진에어 올해 가장 극적인 턴어라운드를 보여줬고요. 미국의 어닝 시즌에 맞춰서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도 실적 시즌에 돌입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공개된 5개 이슈 중에서 첫 경합이 붙습니다. 이제 진짜 제야 고수분들은 핫픽 중에 어떤 것들을 눈에 띄게 보고 계시는지 먼저 민재기 팀장님의 핫픽스 종목 무엇인지 보고 오죠. 네, 외국인 엔터주 담는다. 오늘 민재기 팀장님 엔터주를 뽑아주셨어요. 네네네. 네네. 어떤 이유에서 핫픽스를 뽑으실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연초 이후에 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제 거의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많이 사고 있고 네. 특히나 이제 최근에 많이 오랐던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있죠, 코스닥에. 네. 근데 반면에 이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은 계속해서 이제 파는 그런 그림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판돈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렇죠.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데 네. 2차 전지에서 빠져나온 돈들이 이제 가려면 그래도 너무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로 가기는 좀 어렵죠. 어느 정도 덩치가 네. 있어야지만 2차 전지에서 나왔던 돈들이 좀 이동을 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저는 이제 뭐 코스닥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네. 뭐 IT 소부장이 어느 정도 또 규모가 되고 또 하나는 엔터주들이 코스닥에서 꽤 시가총액을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특히나 자금이 이동이 지금 많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 엔터주를 한번 선택을 해봤거든요. 그것이 포인트거든요. 지금 일단 고점권에서는 2차 전지 섹터를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 자금들이 어디로 흘러가는가가 중요하다. 근데 엔터주가 포착됐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네. 관련주 중에 괜찮게 보시는 종목들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하나만 좀 간단하게 더 네. 말씀을 드리면 IT 소부장도 이제 그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보고 있는데 1분기 실적에 대한 가시성에 약간 지금 조금 이제 선순위 후순위가 약간 갈리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여기 이제 방송국에 이제 우리 앵커님하고 방송하러 오기 전에 엔터주들 대부분을 제가 지금으로부터 1년 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포워드 EPS라고 하죠. 1년 네. 뒤에 이익을 얼마나 많이 벌 건지에 대해서 각각 기업들 체크를 해보니까 네. 엔터주들은 다 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근데 1분기에 지금 IT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아직까지는 조금 좀 자신 없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 실적 가시성 측면에서 엔터주가 좀 강하다 그런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올라오는 거 보면 일단 JYP가 시가총액 3조를 돌파하면서 매우 강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JYP가 원래 가장 본업을 충실하게 해왔기 때문에 네. 저는 시가총액을 받는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저는 이제 JYP보다는 사실 이제 최근에 제가 관심 있게 좀 본 쪽은 하이브 쪽을 저는 그렇죠. 관심 있게 좀 네, 봤거든요. 하이브.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지민이라는 그 멤버분이 네. 빌보드 핫백에서 우리나라 솔로 가수 최초로 탑을 이제 1위를 맞습니다. 하면서 싸이가 예전에는 한 2위 정도까지 했었죠. 예. 이번에 최초라는 타이틀이 항상 주식 시장에서는 중요하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일단 하이브가 군입대를 다 BTS들이 멤버들이 군입대하면 이거 끝나는 거 아니야 우려감에 많이 빠졌었잖아요. 근데 네. 막상 이렇게 한 명씩 솔로 활동을 하는데 꽤 괜찮은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충분히 빠졌던 부분에 있어서 다시 재평가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하이브가 주가가 좀 올라왔고 두 번째는 YG 정도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SM과 JYP 이 종목들이 시가총액 2조, 3조를 지금 넘어서고 있는데 네. YG 엔터만 이제
막 1조를 넘어서서 1조 1, 2천억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하나 이슈가 있죠. 블랙핑크의 재계약 이슈가 네, 이게 네. 남아 있는데 이게 이제 올 여름 정도에 결정이 되는데 지금 몸값이 한 분당 200억씩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YG엔터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 재계약 이슈만 잘 해결이 된다면 저는 시가총액을 그래도 JYP와 SM 대비해서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 좁히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어찌됐든 뭐 하이브 같은 경우 카카오와의 협업, 그 위버스의 어떤 모멘텀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적 관련해서도 좋게 보고 계시다는 의견 들어봤고요. 다음 기대되는 우리 또 류민수 부장님의 핫픽스 어떤 것을 고르셨지 한번 화면 보도록 하죠. 네, LG화학 새만금에 1.2조 투자했다. 새만금 관련 테마주들이 예전에 엄청난 광풍을 일으켰는데 LG화학이 또 새만금에 투자를 합니까? 예, 그렇다 그러네요. 네네. 뭐 이제 요즘은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뭐 방금 새만금 뭐 이런 테마주 말씀인데 그런 어떤 일시적인 테마주에 뭐 이렇게 특별하게 투자하시는 분 별로 없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네. 좀 강한 섹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섹터들로 상당한 수급 쏠림이 있었고 그 수급 쏠림들이 뭐 생각보다는 여기 정도에는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을 주지 않을까라는데 계속적으로 가는 상황. 뭐 네. 우리가 잘 경험했듯이 뭐 AI 로봇 시작해가지고 2차 전지 뭐 그다음에 뭐 최근에는 뭐 바이오라든지 IT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일단은 저도 이제 2차 전지가 상당히 이제 지금 이제 요즘 뭐 에코프로 모르는 분들이 없으시잖아요. 네. 저는 지난번에 헤어 미용실에 갔었는데 옆에 있는 분들도 에코프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얘기하면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이 이제 거의 이제 끝문 아니냐라고 했는데 오늘 또 보니까 또 에코프로가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에코프로 얘기를 더 이상 저는 하고 싶지 않고요. 네네. 뭐 에코프로 나쁘다 좋다 이런 얘기를 떠나서 시장은 항상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은 항상 옳고 제가 합리적이냐 안 합리적이냐 이런 부분보다는 시장은 합리적이다. 그다음에 모든 투자자들의 어떤 함의가 뭉친 곳이 주가를 형성하는 거라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2차 전지를 어쩔 수 없이 빼놓을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네. 결국은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단순한 꿈을 먹는 산업이 아니라 그런 수주 산업이 발주, 모멘텀, 뭐 증설, 뭐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봐야 되는 거고 많이 올랐다 생각해도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일정 부분 또 포트에 편입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LG화학이 이제 중국의 이제 업체하고 화요 코발트죠. 이제 코발트 전 세계 1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뭐 NCM, 뭐 NCA, 뭐 NCMA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뭐 그게 이제 약자입니다. 니켈, 코발트, 망가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것들로 만든 것들이 전구체인데 그러니까 양극재가 전구체가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요. 나머지 리튬으로 같이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IRA가 후폭풍 계속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의 화요 코발트하고 같이 합작법인을 만들어서 새만금에 투자를 하는데 대략 보니까 한 60만여 대 탑재 가능한 5만 톤. 그러니까 2029년에 연간 5만 톤 전구체 생산 예정인데 이게 한 60만 대, 전기차 60만 대 탑재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LG화학이 고려하는 아연하고 같이 전구체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2분기부터 한 2만 톤 규모가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는 한 7만 톤 규모의 전구체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거 수직 계열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포스코 그룹이 강한 것도 에코프로 그룹이 강했던 것도 어떤 수직 계열화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진 네. 기업들 이런 것들이 기업들이 상당히 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LG화학은 다소 무겁다고 생각했지만 화학자를 빼야 된다 이제는 화학자를 좀 빼고 LG화학을 바라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찌됐든 뭐 포스코홀딩스의 대항마 LG화학이고 주가 흐름 최근에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강성주주분들은 계속 힘을 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 LG화학의 현 시점 대응 전략 매수 포인트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저는 LG화학을 보니까 오늘도 좀 올랐습니다. 오늘도 네. 올라가지고 구체적으로 가격 라인을 말씀드리면 한 80만 원 전후인데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면 80만 원 전후로 좀 일단은 좀 매수, 그러니까 5일선 근처입니다. 5일선 근처에 좀 매수를 해보시고 이게 이제 약간의 매크로 상황이 좀 안 좋았을 경우에는 11선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후로 한번 매수 대응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거 좀 더 얘기를 합니까? 네, LG화학에 조금 대해서 해주셔도 됩니다. 얘기를 좀 해보면 근데 한 가지 제가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얼마 전에 포드하고 CATL하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합작 법인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약간 우회 도로입니다. 우회 도로인데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도 중국의 하이코발트하고 전고체 합작 공장을 하기 때문에 네. 여기서 혹시나 미국에서 이제 좀 태클을 걸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렇더라도 제가 볼 때는 뭐 유럽으로 수출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네.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과도한 우려는 좀 안 하시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또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은 그런 우려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요거는 에코프로하고 SK온이 또 중국의 기린하고 또 연관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도 네. 일전에 투자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전례가 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되고 일단 LG화학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 레포트 커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80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100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어차피 어찌 됐든 화학 분야가 지금 한 절반 정도 매출액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소재나 양극재 이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형의 어떤 부진을 지금 동생이 만회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지금 좀 매출액에 이르면 50%인데 2대 8에서 3대 7 정도로는 계속적으로 이쪽은 성장하지 않을까. 그래서 양극재 쪽에 지금 LG화학이 갖고 있는 그래서 구광모 회장이 오늘 또 전격적으로 방문을 했는데 상당히 LG그룹도 포스코그룹 못지않게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끼어들지 않았던 건 역시 청담동의 눈, 우리 류민수 부장님의 어떤 날카로움이 LG화학에 묻어납니다. LG화학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5일선, 10일선 운봉 하나 두 개 나올 때 공략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